감자난초가요, 자생지에서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요.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꽃은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있는 아주 배수가 잘 되고 그늘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뒤에 막 고사리 같은 거 양치도 이렇게 식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방그늘에서. 그래서 키우실 때는 꽃 필 때 약간 좀 햇살이 들어오고 방그늘에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식재를 하면은 이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식재를 해 볼 텐데요. 요거 우물정 진주바에서 가지고 온 흑유 화분이에요. 선물 주셔서 구독자님께서 골라온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흙은요, 자, 이거 토동이 다육에서 온 원바이오 있죠. 요거를 20을 좀 넣고요. 제가 다육이 분갈이에서 나온 이 재활용이 좀 있는데요. 굉장히 이 마사가 많이 섞인 이런 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 요렇게 이제 그 저기를 하실 분들은요, 마사가 50, 마사 50에 펄라이트 20에 흙은 20 정도 넣으시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녹소토나 뭐 사냐초나 동생사나 이런 게 있으면요, 마사량을 좀 줄이고 그런 거를 조금 좀 넣어서 버무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흙은 구매한 흙은 20, 밭흙은 30 이렇게 넣으시고, 20을 넣었다고 하시면은 40 같은 거는 사냐초나 아니면 처음토나 이렇게 구매한 흙이 있죠. 그런 거를 좀 넣으시고 나머지는 마사로 이렇게 해서 버무려 가지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전부 다 모래 이렇게 마사 토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심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흙을 버무려서 이렇게 넣고요. 요렇게 한번 털어 보는데요. 자, 이걸 털어서 그대로 저는 안 쳤으면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다 털어 볼게요. 털어 봐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털으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죠. 구근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밭에서 요렇게 이제 노지에서 작업이 돼서 이제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요렇게 만약에 저처럼 다 털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요렇게 해서 조금 좀 깊이가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서 다 펼쳐서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펼쳐서 넣어보세요. 왜냐면 뿌리가 요게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펼쳐도 괜찮아요. 요런 난들은. 자, 뿌리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이렇게 하세요. 밑으로 많이 그냥 이렇게 길어져 있죠. 요게. 자, 이런 식으로. 촉이 새 촉이 트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이렇게 해서 월동도 잘 되지만 지금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요. 저처럼 이렇게 건드리신다고 하면 보관을요, 베란다나 요런 데다 하셔야 돼요. 저런 데다가 막 노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노지에 심으실 분들은요, 그대로 뒀다가 봄에 차라리 심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는 이런 건 조금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자를게요. 이건 뿌리가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척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뜯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 긴 거는 조금 잘라줄게요. 새 뿌리를 받으면 돼요. 이게 난이잖아요. 난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걸 베란다에 둘 거라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요것도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자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흙을요, 이거를, 자, 한 흙을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하고요. 조금 당겨야 돼요. 심을 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뿌리가 지금 막 이렇게 저기 되어 있잖아요. 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일직선으로 딱 쓸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뿌리가 안에 가운데 이렇게 없는 게 있어요. 촉이 하나 없는 거. 자, 보니까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묻을게요.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흙을 조금 좀 이렇게 하고요. 간격을 촉촉촉 잘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화분이 저는 이게 크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뿌리 이렇게 나온 거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요. 안쪽으로 위로 조금 빼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쪽 씁니다요. 곱게.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렇게 심어주면 되고요. 하우스나 이렇게 건드리시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하우스나 무가온에 두셔야 되고, 또 이게 월동이 잘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요. 아까 뿌리 보셨죠? 작업돼서 나왔기 때문에 안에 보관하셨다가 봄에 심으실 분은 심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시는 분은 이렇게 심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갈이가 끝났고요. 물을 아주 듬뿍 주세요. 이렇게요. 분갈이 하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몰약도 조금 좀 뿌려고요. 있으신 분들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짓고요. 키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난초는요, 한국의 중부, 남부 지방에서요, 낙엽수, 그러니까 이제 나무그늘 산지에 낙엽수가 많은 숲 나무 아래 있죠. 자생하는 이런 난입니다요. 방그늘에 잘 자란다고 해요. 단연초고요. 노지월동은 뭐 중부지방까지는 너무너무 잘 되는 이런 꽃이고, 4월에서 5월에 이렇게 개화가 된다고 해요. 황갈색, 약간 좀 황색이 나는데 갈색 톤이 도는 그런 황갈색 꽃이 이렇게 피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약간 노란색에서 그렇게 한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피는데, 아래 꽃대가 쭉 이제 이렇게 난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핀다고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4월이나 6월 중에 개화를 하면 7, 8월에 열매가 익는다고 해요. 그 열매는 갈색빛이 나는데요. 열매가 씨가 얼마나 가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먼지처럼 아주 작다고 해요. 그 먼지를 이렇게 또 파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라는 자생지에서는요, 배수가 잘 되고 흙이 있죠. 보습, 아주 양분이 많은 요런 곳에서 잘 자란대요. 약간 좀 습도가 있는 곳에.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제가 저기를 원바이오를 넣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씨를 파종을 할 때 있죠. 파종을 할 때도 자생지에서 약간 좀 습도가 있고 이런데 방그늘에서 잘 자라잖아요. 노지에 파종을 할 때는 약간 좀 습하고 그런 곳에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화분에서는 파종을 할 때 그 환경을 이렇게 맞춰줘서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번식은 이제 씨를 파종을 할 수도 있고요. 뿌리 나누기, 요게 이제 이렇게 자라면은 옆에 자구가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 뿌리를, 벌브 속에 있는 벌브를 이렇게 개체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상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지 자생지에서 저는 이제 화분에 이렇게 놔두면 이 지상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상록성이 아니니까. 이게 겨울에 노지에서 자생지에서는요, 이게 지상부가 하나도 없답니다. 다 말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갈색으로 돼서 낙엽이 다 져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다 말라버리죠. 그런데 이게 녹이 있잖아요. 녹이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얘가 잠잘 때 되면 이제 누렇게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물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 노지에 심는데 저처럼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우스나 이렇게 두면은 이게 녹이 있잖아요. 녹이 있으면은 물을 주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바짝 말라서 어느 정도 화분이 거의 다 말라 들어가면 절반 이하로 말라 들어가면 물을 한 번씩 이렇게 듬뿍듬뿍 주시게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구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근이 가습이 돼가지고 썩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활동을 할 때는 겉흙이 마르면 이 정도로 겉흙이 조금 말라서 하루 이틀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가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가습되면 뿌리가 이제 이렇게 썩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분갈이를 했듯이 토양은 마사 함량이 높고 배수가 잘 되게 하고 영양가가 있는 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했는데 만약에 이제 꽃이 필 때는 영양제를 따로 조금 좀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기를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녹이 있잖아요. 녹이 있으면 이제 저처럼 화분에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으면은 물은 흙이 화분이 겨울이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화분에 흙이 다 마르면 한 번씩 듬뿍듬뿍 주시고요. 이제 이 녹이 이게 다 없어지고 다 말랐어요. 마르면 이제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잠을 재우면 되는데 전혀 물을 안 주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 녹이 없어지면. 그러다 보면 이제 봄에 요게 이제 잠을 어느 정도 자고 나서 쭉 하고 이제 이파리 하고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름에는요, 요거를 좀 시원한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해요. 그늘에서 장맛비는 뭐 맞춰도 되겠죠. 왜냐면 얘가 자생할 때 어차피 맞으니까요. 그늘에 너무 덥지 않은 곳에 원래 반그늘에서 자라니까요. 그늘에 이렇게 두시는데 봄에 개화할 때는요,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지만 나무가 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 좋대요. 그러니까 봄에는 어느 정도 햇볕을 개화할 무렵에는 해를 좀 비춰주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가을에서 지금 겨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녹이 이제 요 정도 남아서 이게 이제 없어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돼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요.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저는 다육하우스였습니다.